밤이 깊어갈수록 스튜디오의 바닥에는 말라붙은 물감이 굳어갔습니다. 잭슨 폴록의 작업실은 거의 전쟁터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방으로 튄 페인트, 발자국, 그리고 캔버스 위에 흘러내린 흔적들이 서로 뒤엉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공간 한가운데에서 폴록은 몸을 낮추고 붓이 아닌 물감통 자체를 흔들며 바닥에 놓인 커다란 캔버스를 둘러싸고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가 갑자기 멈추고 한순간 물감을 흘리듯 떨어뜨리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그림은 그의 몸의 궤적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이전에 그 어떤 화가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습니다. 폴록이 이런 새로운 회화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20세기 중반의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계는 더 이상 예전의 세계와 같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폐허 속에서 재건을 시작하고 있었고 미국은 세계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지도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중심 또한 점차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뉴욕은 새로운 예술의 수도로 떠올랐습니다. 예술가들은 유럽에서 넘어온 사상과 미국의 자본, 그리고 전쟁 이후의 불안과 자유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도시에서 새로운 감정을 표현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전의 양식과 기술을 모두 벗어던진 새로운 미술 운동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추상표현주의였습니다. 추상표현주의의 중심에는 두 명의 거장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로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폭발적으로 분출해낸 잭슨 폴록이고, 다른 한 사람은 색 자체를 통해 인간의 깊은 감정과 존재의식을 표현한 마크 로스코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업했지만 그들의 그림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화면 위에서 형태 없이, 문자 없이, 오직 색과 선만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그들의 작업은 극단적인 경지까지 치달았습니다. 폴록의 작업실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의 작업 방식은 전통적인 회화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캔버스를 세워놓지 않았고 이젤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캔버스를 바닥에 펼쳐놓고 그 위를 걸어다니며 물감을 흘리고 튀기고 던졌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그의 정신과 감정이 직접 화면에 박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림과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 하나하나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필연적이었습니다. 그의 몸짓 하나가 선이 되고 순간적인 움직임이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내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림 속에서 움직인다. 이러한 폴록의 방식은 예술의 본질이 기술이나 형식이 아니라 작가의 존재 자체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로스코의 작업실은 조용했습니다. 그의 화면은 폭발이 아닌 침잠이었습니다. 커다란 직사각형의 색면들이 서로 맞닿거나 떠있는 그림들. 처음 보면 단순한 색의 덩어리가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색의 층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스코는 수십 번의 붓질을 겹쳐 색을 쌓아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의 결이 숨어 있습니다. 로스코에게 색은 단순한 시각적 도구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색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그린다. 색은 그의 언어였고 화면은 감정을 머금은 공간이었습니다. 로스코의 그림을 오래 바라보면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색의 경계가 흐려지고 마침내 화면과 자신이 만나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그림은 보는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요구합니다. 보는 이는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고독과 슬픔, 희망과 초월의 감각을 색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단순한 미적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폴록과 로스코는 서로 반대의 방식으로 작업했지만 그들의 그림은 공통된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이후 인간이 느끼던 무력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추상표현주의는 그 시대의 불확실성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한 예술 운동이었습니다. 형태 없는 선과 색은 언어보다 직접적이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화면 위에 그대로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형식을 모두 버리고 인간의 감정이라는 본질에 다가가려 했던 이 방식은 유럽의 예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이라는 땅이 지닌 자유와 혼란의 공존, 그리고 전쟁 이후의 격변이었습니다. 추상표현주의의 폭발은 단순한 예술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표현 방식 자체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예술은 더 이상 정교한 그림 솜씨나 재현 능력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고, 작품의 가치는 작가의 존재와 정신, 그리고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의 감정 속에서 결정되는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그림들은 모두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당신 안에 어떤 감정이 꿈틀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추상표현주의는 예술의 의미를 깊이 확장시켰습니다. 폴록의 그림은 폭발하는 감정의 순간을 포착했고, 로스코의 화면은 감정이 깊게 가라앉아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을 담았습니다. 이 둘은 폭발과 침잠이라는 두 극단을 이루며 추상표현주의를 완성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폭발할 때도 있고 조용히 흐를 때도 있습니다. 추상표현주의는 이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형태의 구속을 벗고 감정의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림을 다시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복잡한 설명보다도 색과 선이 주는 직접적인 감각입니다. 말보다 빠르게 도착하는 감정, 설명보다 선명하게 전달되는 느낌. 추상표현주의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예술. 그래서 이 그림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낡지 않습니다. 감정은 시대를 초월하고 인간은 언제나 감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폴록은 자신의 몸으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로스코는 자신의 영혼으로 색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서 있었지만 결국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도 예술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예술과 삶을 연결시키려는 모든 이에게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며 느낀 감정도 하나의 색일 것입니다. 그 색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상표현주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유산입니다.